바로 들어가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정현경입니다. 자, 우리 이 모의고사는 이제 끝끝 모의고사, 끝끝 모의고사. 뭐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모의고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크릿용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제 제가 이도르와 협약해서 어썸 랑데뷰 모의고사를 오프라인 전용으로 시즌 3까지 13회분을 공급을 해드렸어. 우리 어썸 랑데뷰 모의고사. 그래서 공동집필한 황보백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제 공개하기로 했고,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그냥 공개를 할 거고요. 공개를 할 거고, 우리 오프라인상에서 이제 마지막 강의로 이제 진행이 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온리 이돌 어썸 랑데뷰 시즌 3, 이제 이돌에 이제 유료로 판매했던 그런 모의고사고, 그것에 좀 안정적인 난이도를 좀 골라보려고 했어요. 13회 중에 뭐 우리가 여기서 같이 현장에서 진행했던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 대치동 S를 진행을 했고, 이 부분을 선생님이 좀 선별을 해봤습니다. 13회 중에서 좀 난이도가 좀 평이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선별을 했고요. 이것이 시즌 3의 2회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녀석의 제목은 온리 이돌 어썸 랑데뷰 시즌 3 2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올해 수능은 내 강의 역사에 정말 큰 기록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코로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너무나도 특수한 상황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며 확장되고 있어서 상당히 불안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보내는, 예전에 종강을 할 때는 아쉽지만 잘 봐라 이런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하고 보냈다면, 그 너희들을 지금 보내는 마음이 굉장히 좀 불안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시험의 뭐 여부를 떠나서 안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외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돼가지고 좀 불안한 마음으로 보내는데, 불안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시험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여전히 쉴 새 없이 포기하지 않고 내용을 전달하고 문제를 풀면서 좀 가보려고 한다. 전체 30문제 오늘 당연히 100분 동안 시험을 봤고요. 30번부터 거꾸로 차분히 이제 문제를 볼 건데, 자, 우선 문제를 보기 전에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수험장 유의사항을 나눠 드렸을 거야. 그걸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너희들이 시험을 보는 게 사실은 익숙하지 않고 뭐 대부분 처음인 거잖아. 낯선 곳으로 가게 되는 것들. 자, 우선 최초로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입실 시간이랑 등등을 잘 확인하셔서 동선을 자료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예비 소집일 날 꼭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뭐 예비 소집일 걱정이 없죠. 무조건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예 수험장도 안 가려는 의지가 보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예비 소집일은 꼭 좀 참석을 해주는 게 좀 좋아. 왜 그러냐? 아니 뭐 지하철에 내리든지 버스에 내리든지 동선 찾아가지고 몇 분 걸리는지 재봐야 돼. 아유 선생님 요즘 어플이 잘 돼 있어서요. 아니 그거랑 좀 다르죠. 내가 처음 가는 길은 아무리 어플이 있을지라도 좀 잘못 움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애들 좀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야, 다른 학교로 가면 어떡할 건데. 그치? 그러니까 본인의 학교로 가게 되는 그 시험장까지의 동선과 시간을 철저하게 좀 조사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한번 가봐야 그 다음날 당황하지 않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걱정이 있긴 하지만 예비 소집일은 좀 불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교실까지는 들어갈 수 없어요. 언제나 교실까지는 갈 수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더 심하게 이제 막을 거야. 그러니까 교실까지는 갈 수 없지만 교실의 위치가 어디 즈음인지는 한번 좀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통 학교에는 그걸 붙여놓습니다. 선생님도 시험장 설치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붙여놓고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해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하시고, 낯선 그곳의 공기로 한 번이라도 맡아보고 오는 게 필요해서 우선 그렇게 가거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들어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좀 주의할 점이 있는 게, 뭐 몇 가지 사항들이 다 써놨는데 좀 중요한 것만 좀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는 이거야. 올해 좀 달라진 게, 너희 책상에 그 칸막이가 앞쪽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죠. 칸막이가 설치가 돼 있는 건 큰 변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들. 사실 책상 조금 좁아지고 앞에 벽 있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될 거냐? 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기자님들은 큰 문제였지. 신문 기사에서 막 떠들고 그러는데 사실 큰 문제 아니야. 큰 문제 아니에요. 근데 앞쪽에 공간이 조금 부족해지는 불편함, 그리고 시험지를 넘기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또 시행을 해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시계 문제인데, 이 교실에 가면 시계 없어?
알죠? 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 시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규격에 적합한 시계가 무엇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그 시계를 가져가되 예전에 선생님이 감독했던 경험이 있었어. 감독했던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14년 동안 맨날 감독을 나갔었는데 한 해에 되게 기억나는 친구가 이거 시계를 여기다 올려놓은 거야? 이거 손목시계 옆에다 이게 귀찮았나 봐. 여기다 놨어. 시험 보다가 떨어뜨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깨집니다. 뚝 하고 깨져. 얘가 당황하는 거야, 시험 중에. 날 막 불러. 빌려달라고. 예물시계인데. 비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줬어. 그리고 나는 불안에 떱니다. 계속. 이 시계 가지고 튀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쉬는 시간마다 확인하러 갔어. 내가 마다 확인하러 가서 결국에 내 시계를 받기는 했어요. 착한 친구더라고. 근데 나도 불안하고 얘도 불안하고. 당부드리는 게 뭐 시계를 뭐 수십 개 차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손목에다 차고 시험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좁잖아. 지우개 놓고 연필 놓고 시험지 큼지막한 게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다 보면 여기다가 시계를 놓고 푸는 거는 좀 나는 권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시계를 손목에다 차도 어떻게 차야 될까요? 거기다가 그림도 그려놨죠. 돌려서 안쪽으로 보이게. 이게 아니라 이 상태로 그냥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안쪽으로 놓고 연습을 좀 당분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다. 어쨌든 이 책상은 좁아. 지금 좁다고 좁아. 시험지는 지금 너희들의 규격보다도 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다. 지우개 떨어뜨리고 연필 떨어뜨리고 뭐 부지기수야. 맨날 주스러 다니고 막. 어쨌든 시계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계를 차는 연습들을 해주라. 이런 디테일 같은 거 있죠. 그리고 휴대폰은 가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아예 안 가져가는 걸 사실은 추천해. 그냥 차라리 아예 아니 세상에 휴대폰 이 세상의 필수품 그리고 길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날 찾아놓고 가라고. 근데 휴대폰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알았지? 선생님이 이화여고 있을 때야. 이화여고 있을 때인데 11시 반에 교감한테 전화가 와요. 교감이 11시 반에 전화했으면 좋은 일이겠니 나쁜 일이겠니? 겁나게 안 좋은 일이었겠죠. 11시 반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딱 받았어. 변교수님, 선생님 반에 누구 있죠? 네, 있는데요. 왜 그러시죠? 이거 느낌 별로 안 좋아. 걔가 오늘 부정행위로 기습이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하여튼 부정행위에 걸려서 응시를 못하게 됩니다. 시험 성적은 당연히 빵점이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어떤 거냐? 휴대폰에 제출하지 않고 껐어. 잘 끄고 그냥 가방에 넣어놓은 거야. 아무 상관없어 사실은. 물리지만 않으면. 그냥 꺼놓고 가방에 넣어놓은 거야.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모든 시험이 종료됐어. 다 종료됐어. 이제 마지막 교시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답안지 확인하고 있는 거야. 이제 나가려고. 답안지 확인하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이 시점이었던 것 같아. 답안지 확인하고 답안지도 넘어간 상태에서 대기를 해야 돼. 교무실에서 마지막 답안지를 확인하고 몇 교실 나가시고 몇 교실 나가시고 방송을 해요. 몇 층 몇 실 나가십시오. 퇴실하십시오. 답안지 확인 다 끝났습니다. 퇴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놈의 기집애가 또박또박 걸어옵니다. 이렇게. 앞에 선생님이 있는데 또박또박 걸어와. 자기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꺼진 휴대폰을 켜. 찡. 선생님이 멍하니 이렇게 본 거죠.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퇴실 전에는 휴대폰을 키면 안 되는 거였던 거야. 근데 얘는 시험이 끝났잖아. 아무 생각 없이 켰어. 선생님 봤어. 부정행위는 아니죠. 누가 봐도. 부정행위일 수도 없고. 어떻게? 규정이 규정이니만큼 교무실로 데리고 갔고 부정행위가 돼서 빵점 냈어.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거 뭐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본인도 얼마나 억울해. 근데 억울해할 수가 없어요. 규정은 규정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만약에 좀 헷갈리면 담당자한테 물어봐. 만약에 담당자이 실수하면 얘한테 덤태기 씌우면 되는 거니까 무조건 물어보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상 속에는요 껌딱지 하나 들어가 있으면 안 돼. 무조건 비어있는 거 쉬는 시간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렇진 않겠지만 너희들한테 억하심정이 있는 누군가가 거기다 시험지 이렇게 넣어놨어. 나는 거기 시험을 봤어. 감독관이 보니까 뭐가 있어. 부정행위 어쩔 거냐고. 매 시간마다 확인하십시오. 뭐가 있나 없나.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는지 확인하셔야 된다. 알겠지? 그런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요. 여기까지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이슈는 이따가 중간에 좀 지루할 쯤에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그런 부분까지 좀 써놨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수험장에서 이러면 또 너무 긴장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시키는 대로 조심해서 그냥 시험에만 집중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로 좀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뒷부분에 있는 30번 문제부터 가려고 해요. 30번 문제는 기존의 킬러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에 비해서 많이 어렵지 않아서
어려운 준킬러 수준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자,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30번 fx라는 함수가 있다. 써볼게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2x야. 인수분해가 되어 있네요. 그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그래프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렸는데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2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겠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래서 극대극소의 부호가 다른 형태로 알고 있는데 그래프까지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우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gx라고 주어져 있는데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라고 그랬습니다.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그리고 우선은 앞쪽에 설명은 없었어요. 3차 함수구나. 그 다음에 가족건이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지. fx와 gx의 교점이 우선 두 개는 있는데 그 두 개가 x축에 있어. 벌써 뭐라고 얘기를 해준 거냐면 얘가 x축과의 교점이 2하고 마이너스 2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지금. 맞아? 그 점에서 얘가 무조건 만나야 되는 거니까 g도 마이너스 2에서 0이고요. g도 2에서도 0인 거야. 그럼 이미 이 문제는 초월 함수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수투의 다항 함수의 경향성으로 넘어가야 돼. 지금 상황이 3차 함수를 해석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벌써 이 부분은 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인수분해 또는 인수정리 차원에서 예측을 하시는 거야. 야, 3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데 너처럼 표현될 수 있대요. 그럼 벌써 한정적으로 두 개의 인수는 보존됐지. 두 개의 인수는 보존됐어. 그 다음에 나 조건을 잘 해석하셔야 될 게 또 gx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조건을 두 개를 준 거야. 독해를 잘 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돼 있어. gx는 저 위에 있는 저 함수 이렇게 쓸게요. fx와도 접한다. 그럼 공통 접선을 갖는 곡선의 접, 이 얘기고요. 두 번째, x축에도 접한다. 띠로링. 야, 봐. 모든 조건은 연관성이 있는 것끼리 묶어내야 돼. 이렇게. 야, 봐봐. 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gx가 두 가지 형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뭐지?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런 얘기죠. 네가 2하고 마이너스 2에서 네가 2하고 마이너스 2에서 뭐 이런 얘기라고. 마이너스 2와 2에서 마이너스 2와 1에서. 자, 그래프는 이렇게 된 거고요. 만약에 수식을 생각한다면 완전 제곱식과 1차식의 곱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알려준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강력한 조건이네. 맞죠? 그래서 gx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이다. 또는 두 가지 식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gx와 fx와 접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다가 주어진 함수, 다시 말하면 너를 막 그려서 가기가 조금 힘든 게 내가 손이 컴퓨터도 아니고 너희들 손도 컴퓨터가 아니라서 명확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접한다라는 표현이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죠? 어디 만나는 교점에 접할 수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봐야 될 거라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조건을 줬냐? 다조건 해보자. 다조건에 아마 지금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연결되지 않을까? fx와 gx의 교점이 3개래요.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봐. fx하고요. gx에서 교점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냥 말 그대로 끊고 지나가는 어떤 교점일 수도 있고 이게 접점도 포함될 거니까 접점을 포함해서 교점이 3개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봐. 머릿속으로 이제 아이디어. 어쨌든 x는 2하고 마이너스 2는 교점이야. 우선은 교점이래며 지가. 그죠? 그럼 이것이 2가 아닌, 이렇게 쓸게요. 2하고 마이너스 2가 아닌 또 다른 교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접할까 생각을 해봐야지. 여기서 접할지, 이 교점에서 접하는 건지, 이게 접점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게 접점일 수도 있고 얘가 접점일 수도 있는데 두 가지식으로 갈게요. 결국엔 또 다른 교점이 접점이 되도록 하자라는 걸 어떻게 포인트, 그러니까 원 포인트로 막 찾아내느냐, 요거예요. 또 사실은 이제 그걸 좀 찾아보겠다 얘기했죠. 다시 너희들이 교점은 이미 2개가 있어. fx와 gx가.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교점이 하나 더 있어. 그리고 게다가 이제 접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결론적으로 마무리 어떻게 할 거란 얘기예요? 야, 이 점이 아닌 또 다른 교점에서 접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로 뭘 구성하라는 얘기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성하라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f를 찾아라, g를 찾아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것에 말 그대로 접선이요. y는 ax 플러스 b를 찾으라는 얘기야. 접선의 방정식을. 그럼 여기서 한마디, 요 a라는 녀석을 보면 이 a는 공통 접선의 기울기라고. f의 미분계수 혹은 g의 미분계수인 거야. 그리고 조건 하나 더 건 거 살짝 봐야 돼. 그 a가 양수라고 그랬니, 음수라고 그랬니, 책에 내가.
음수라고 그랬나요? 음수인 조건에 만족하는 접선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 독해를 했다면 문제 풀기 시작할 수 있다. 왜 그러냐? 내가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 어쨌든 gx는 두 가지. 어디서 완전 제곱식이냐? 뭐 마이너스 2에서 완전 제곱식이냐? 플러스 2에서 완전 제곱식이냐? 두 가지겠죠? 케이스 1 갈게요. 자, gx를 x 플러스 2, 만약에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하고요. 이 앞에 개수를 k라고 합시다. 그리고 k를 아까 양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그 상태. 그럼 이 녀석은 어떤 그래프냐면, 자, 여기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2인데 지금처럼 그려져 있는 첫 번째 케이스야. 이게 gx라고. 근데 너희들이 그리고 싶은 또 다른 fx라는 녀석은 개형으로 본다면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려져야 되는 거야. 열났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이렇게. 내 말이 맞습니까?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 게, 이게 마이너스에서의 교점이 접점이 될 리는 없을 것 같아, 지금 두 개가. 그렇죠? 근데 뭘 고민해야 될까? 여기서의 접점이, 잘 봐. 접점이, 야, 누가 봐도 마이너스는 안 될 것 같아. 이거 그거 조사할 필요가 없죠, 지금 상황이. 아니, 접해야 된다며. 맞아? 접해야 되고요. 만약에 접점이 존재한다면 x가 2인 부분이거나 아니면 2도 아니고 마이너스 2도 아닌 어떤 값에서 존재하겠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 2를 보자고, 2. 야, 2가 접점이면 기울기가 양수일 텐데? 너도 아니야. 늘 맞아? 이 두 개의 교점은 접점이 될 수 없으니까 두 개의 교점이 아닌 곳이 접점이 돼야 된다고.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냥 개념만 따지면. 맞아? 그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 아, 그러므로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얘들의 교점, 다시 말하면 fx가 gx가 같아지게 되는 것이 서로 다른 세 개가 있는데, 그 x가 하나는 마이너스 2가 있고 하나는 2가 있고 t가 있는데 이렇게 쓰는 거야. t가 2도 아니고 t가 마이너스 2도 아니면서 그 x, t에서 뭐 하도록? 접하도록 결정하면 되지 않겠나, 이거죠. 그게 어느 쪽에서 접할지는 모르니까 실제로 구해봐야 돼. 근데 이미 눈치 빠른 친구들은 접점이 그럼 이쪽에서 존재할 테니까 또 그것도 아니겠나라는 걸 생각해서, 야, 첫 번째 다 날아간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수식으로 확인해드리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지울게요. 수식으로 확인해드리면, fx와 gx가 같으면 그대로 써볼게요. k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과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와 2의 x가 같게 되는, 그죠? 근데 나의 관심은 뭐야? 이 녀석이야. 그럼 이미 너는 지우고 하나, 너도 하나 이렇게 지워야겠지? k x 마이너스 2가 네가 되게 하는 그런 x가 t이고, 여기서 얘가 접하도록 t의 값을 결정해서 뭘 찾으면 돼요? 접선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심플하게 생각해봐. 얘는 직선형이고 얘는 지수함수니까 두 개가 접한다. 심플하게 가요. 심플하게 어떻게 가면 될까? 진짜 니네 둘이 접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 진짜 애들이 접하면 되는 거죠. 다시 2도 지우고 마이너스 2도 지웠어, 인수를. 그럼 얘들만 남았잖아. 이게 주어진 곡선의 접선이라는 얘기는 니들이 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놓으면 돼?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야. 2의 x가 있고요. 직선이 있는데 얘는 2콤마형을 지나. 2콤마형을 지나면서 가니까 교점이 여기 생길 거예요. 그 2보다 큰 쪽이니까 접점이 여기 있다라고 보는 거죠. 기울기의 양수니까 애초에 얘는 빠이빠이야. 애초에 빠이빠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써드릴게. 그러면 여기를 t라고 한다면 이미 얘는 답에서 날아갔어. 근데 어쨌든 t, 2의 t라고 생각하고요. 얘는 2,0인데 야, 이 녀석의 접점을 어쨌든 찾아보자 이거야. 찾아보자 하고. 어떻게 하면 되니? 곡선 밖에서 온 접선이니까 t 마이너스의 2의 t고요. 그 녀석의 기울기는 너랑 똑같으니까 k이고, 그 녀석은 너에서의 미분계수니까 2의 t고. 이 방정식을 풀면 되죠. 많이 쓰이는 거지.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접점 찾기. 야, 그러면 k가 2의 t니까 너도 k인 거고, kk 지워주면 t가 3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3에서 접하는 거야. 이렇게 끊고 지나가서 여기서 이렇게 접하나 봐. 그죠? 근데 거기서는 벌써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안 된다고. 왜? f 프라임 이렇게 쓰면 되죠. f 프라임이 됐던 g 프라임이 됐던 공통 접선이니까 대입하는데 이게 양수기 때문에 안 될 거다. 뭐 굳이 미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굳이 또 미분을 해드린다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f 프라임 x는 2x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의 2x인데 여기다 3을 집어넣어주면 3이 6. 그러니까 0보다 크죠. 무조건 0보다 크니까 내가 만족하고 싶은, 내가 찾고 싶은 녀석을 만족하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모순이다. 근데 이미 이쯤 어디서 날렸어야 된다고. 얘는 풀이과정상. 아니구나. 케이스 2에서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셔야죠. 케이스 2번째. 다시 써볼게요. gx라는 것이 유형을 두 가지밖에 못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x, 그럼 여기는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너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미 예측하고 있겠지만 마이너스 2에서 튕기고 2에서 이렇게 꺾어지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2가 되는 3차 함수야. 그리고 fx라는 녀석은 뭐 동일하게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더라.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아. 야, 그러면 또 여기서 잠깐만. 이건 또 일일이 조사해봐야 되는 게, 얘들이 접점이 도대체 어디냐. 우선 교점은 무조건 3개라고 그랬어요. 3개라고 그랬고, 그게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얘들이 아닌 t가 되니까 논리는 우선 똑같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얘들이 접점이면 어떻게 될 거니? 얘들이 접점이면 어떻게 될 거니 봐야 되는데 이건 벌써 빠이빠이야. 왜 그럴까요? 아니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구만. 여기서 접할 리가 없죠. 맞아? 접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얘는 접선의 기울기 0이고 너는 접선의 기울기 음수인데, 그러니까 여기 벌써 빠이빠이. 맞아? 만약에 2에서 그럼 2도 안 된다고. 왜? 양수라니까.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접점이라고. 맞아? 얘네 둘은 교점이고 얘가 접점이 되도록 만드는 그 같은 논리야. 그래서 이쪽으로 하고 또 다른 교점이 접점이 된다는 걸 누가 직관하느냐 이거죠. 다소 논리적일 수 있는 거죠. 이거 다 안 되는 거니까. 똑같이 가. 이제 끝났어. 풀이과정이 완벽하게 똑같지. fx와 gx 같아지는 것이 3개다. 그럼 아까처럼 가면 k, x 플러스 2에 전체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2에다가 네가 x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2에다가 똑바로 쓰자니 2의 x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다 지워지면 k, x 플러스 2가 2의 x가 되는 그런 x가 접점 t다. 그럼 니들이 접하면 된다고. 그럼 아까처럼 풀면 이제 딱 속력을 줄여서 아까처럼 풀면 이렇게 네가 마이너스 2 여기 어쩜 그릴까요? 접선이 되니까 접점이 어디 있겠지 뭐 이렇게. 이것도 또 t라고 잡으면 똑같아요. t, 2의 t라고 놓고 풀이 과정이 완전히 같죠. 2의 t에다가 t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또 네가 k고 네가 2의 t랑 똑같아. k가 2의 t니까 네가 k야. k 지워져. 그러니까 t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에서. 그러니까 얘들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서 이쪽 어디서 이렇게 접하게 되나 봐. 아, 지금 그리기 더럽게 힘들어. 손으로 직접 그리긴 쉽지 않다고. 근데 수식으로는 분명히 확실하죠. 그럼 너희들이 찾는 A는 무엇이 되느냐? 미분하기 편한 걸로 갑시다. F'로 가죠. 그냥 F' 마이너스 1이죠. 아까 표현했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2분의 음수 맞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찾는 직선 접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써주면 돼? 미분계수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x 너의 x좌표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니까 f에 마이너스 1 대입만 하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이니까 마 3 2분의 잠깐 아니야 잠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잘못 쓴 것 같은데 마이너스 5네요. 그죠? 그지? 바보 같은 놈아. 정신 안 차릴래? 5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지금 보니까. 맞니? 그쵸? 대답은 없어. 마이너스 2분의 5x에 마이너스 2분의 8이고요. 요게 a고 이게 b니까 a분의 b 쓰자고 그랬죠 선생님. b분의 2라고 그랬니? a분의 b라고 그랬니 선생님? a분의 b 그러니까 5분의 8 맞아? 곱하기 100인가요? 답은 160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8이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주킬러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직관이 가능하다고. 아이고 계산 없이 풀겠다. 그런 직관이 아니라 조건이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항함수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초월함수의 특징을 물어봤다고 보기보다는 가항함수의 인수 특징이 사실 열쇠를 주고 있다. 선생님이 오늘 이 회차를 선택한 이유도 여기 있어. 30번 문제도 그렇고요. 7번 문제도 그렇고
사실상 수투의 다항식의 성질에 대한 그 질문을 두 가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부분에 좀 집중하냐면, 선생님이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세상의 모든 예측은 틀리라고 있는 거니까. 예측을 해보면, 다음 교육 과정에서 선택 과목으로 바뀌잖아? 선택 과목의 가장 큰 폭풍을 맞는 건 사실은 수학이고, 아니죠. 당연히 수학이 선택 과목으로 바뀌니까 힘들 텐데, 미적이냐, 기백이냐, 확통이냐, 이 선택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엇이 유리할지 불리할지 얘기하는 선생님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과목에 치중하는지가 보여요. 기하를 열심히 가르치는 애는 야, 기하를 선택하면 대박이야 이러고 있고요. 야, 그래도 미적을 해야 되지 않겠지? 미적을 강조하는 사람은. 확통 좋아하는 사람은 확통. 근데 내가 냉정하게 얘기할게. 전체적인 비율상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하긴 한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소스는 수원수투가 지고 있어. 도대체 너의 근거는 뭐냐? 바로 이거야. 첫 번째는 평가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선택 과목의 유분리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분리가 생기지 않도록이라는 단서를 걸었고 이미 얘들은 2000년 초반 때 썼던 계산의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라고 써놨어. 그때 했었던 방식을 그대로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예시문항이 나왔죠. 예시문항을 다 풀어보고 변형 문제까지 만들어보고 강의까지 해본 정현경으로서는 이 느낌이 있었어. 미적 문제 어렵더라. 기백보다 미적이 어렵습니까? 네, 어려워요. 확통보다 미적이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건 수투킬러였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등급을 결정하는 첫 키워드는 누가 지고 있는 거냐면 공통과목이 지고 있어요. 특히나 수투가 내년에 겁나게 많은 변별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예측할 수 있어. 물론 얘들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난 여기에 느꼈다고 평가원이 그렇게 문제를 냈다는 걸. 아니 그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왜 하는 거야? 지금 당장 수능 봐야 되는데. 자, 교육과정이 변하고 평가 방식이 변할 때 딱 그 해의 문제를 출제하고 그 해의 문제를 바로 냈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전 시험에 또는 이 전전 시험에 이 반영을 고려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더라 이거야. 난이도도 그렇고.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요? 조심스럽게 얘기할게요. 수투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많이 강조되어 왔지만 이번 수능에서 혹여나 이런 30번 유의 문제나 27번 문제 같은 것들 뭐예요? 수투에 무게감이 있는 문제가 살짝 등장될 때 당황하지 마라. 충분하다 출제하기. 이게 내 예측이야. 수투에 무게감이 있는 준킬러, 필러 문제가 눈에 보일 것이다. 올해 그 부분을 미리 반영할 것이다. 선생님 예측이 맞을지 틀릴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나름 선생님의 촉이고 통찰력이다. 그래서 2회차를 선택한 거기도 해. 다시 30번으로 가볼까요? 수투의 기본 그래프와 기본 인수 정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단순한 질문인 거야. 그런 의미에서 29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알았어. 그럼 27번으로 가죠. 이렇게 되겠죠. 27번으로 가보자고. 27번 문제로 가자. 아니, 초월함수도 중요해. 당연히. 초월함수의 미적분 다 중요한데 시작을 잡고 있었던 주요 아이디어는 그냥 다항함수의 인수정리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7번 문제도 보세요. 27번. 우린 결국에 0분의 0꼴의 극한 계산 문제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보통 도형극한 문제가 우리가 예측하는 28번 위치가 될 거고 단순 3점짜리에서 지수로그 0분의 0꼴 극한도 분명히 등장될 것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2의 x-1이 1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선생님이 테일러 근사 얘기를 좀 했었죠.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여기 근거야. 2의 x-1은 뭘로 볼 수 있다? x로 볼 수 있다. 다항식화하는 거죠. 수투와 연계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당연한 얘기. x분의 ln 1 플러스 x도 무엇이야? 이게 1이기 때문에 ln 1 플러스 x도 무엇과 대등하다? x랑 대등하다라는 사실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의 다항식화. 그럼 다시 당연히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우리가 sin x도 뭐? x가 0으로 갈 때 가까이 갈 때 1 코사인 x는요. 무엇과 똑같았어? 2x제곱과 대등하죠. 2분의 1 코사인, 다시 2분의 1 x제곱과 똑같죠. 왜냐하면 x제곱분의 1 코사인 x가 2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다 다항식화할 수 있는 거겠지. 내 말 맞아? 그 테일러 근사조차도 이런 걸 이야기를 한다. 자, 27번으로 가볼게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고 함수 gx가 있는데 gx를 2x fx라고 하자. 2차 함수와 2x의 곱.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라고 얘기했어.
이때 x 곱하기 g 프라임 x가 gx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오, 그래 네가 알파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알파가 1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이 조건만을 가지고 f2를 구하고 알파를 구하래. 자, 극한값도 구해야 되고요. 사실은 함수식도 찾아야 될 것 같아. 다시 위로 가봐. f가 뭐라고 그랬냐면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다음 함수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너는 0분의 0꼴이야. 뭔데 그게? 수렴했어. 여기다 0을 대입하면 내가 0이야. 너한테 0을 대입해도 0인 거야. 라고 우리가 수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죠. G형은 뭐다? 0이다. 근데 도대체 G가 뭐였어? GX는요? FX 곱하기 2X였어. 야, 그러면 여기다 0을 집어넣어도 너는 어쨌든 1인 거니까 F0이 0이다. 요게 킬포인트 첫 번째. 오, 그러니까 FX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X 플러스 뭐라고 할까요? 여기다가 K꼴이다. 이렇게 써주지 뭐 그냥. 됐지? 이거야. 이거라고. 그러니까 넌 X제곱 KX고 만약에 널 미분한다고 하더라도 F 프라임 X는 2X 플러스 K다. 그냥 단순 다항식이다. 네?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G 프라임 X를 구해라라고 한다면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X 다시 말하면 2X 플러스 K 플러스 그냥 FX 그럼 X제곱 플러스 KX 2X 이렇게 되겠죠. 한 줄만 더 정리하죠. X가 플러스 2 플러스 K에 X 플러스 K인가요? 이렇게 2X다. 잘 썼어? 괜찮아? 그런다 여기 정리를 하면 알았어. 시키는 대로 할게. 리미트 X가 야, 갈 길이 뻔히 보이죠? X G 프라임 X가 너니까 X제곱에 2 플러스 K X 플러스 K 2X 별로 필요 없는 놈이죠. 에다가 GX니까 FX X XK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극한 취해라. 그러면 당연히 X랑은 빠이고 너도 그냥 빠이고 뭐 하면 돼? 일반적으로 대입을 하죠. 대입할 거 아니야. X에 0 대입하니까 너 K요. X에 0 대입하니까 다 날아가고 K요. 아, 그렇구나. 1이다. 딱. 이거 자꾸 이상한데. 이렇게 되면 1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1이 아니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이건 지금 미적 내용이 아니야. 그냥 수투에서 어떻게 썼냐죠. 이게 1인데요. 아니라고. 이거 1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게 될 수 없는 거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자, 봐봐. 내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근거를 생각해야 돼. 너도 0이 아니고 너도 0이 아니니까 약분돼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다시 봐봐. K가 0이 아니라고 하면 1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결론이 무슨 말이야? K는 0이라고요. 또다시 0분의 0꼴인 거라고. 내 말 이해돼? 다시요. 이해 안 되는구나. 다시 가봐. 내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대입을 했다고. 그러면 대입을 해서 정리했더니 K분의 K라서 약분되고 1이야. 근데 내가 1이 아니라고 그랬어. 야, 그럼 이렇게 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했던 구조는 분모도 0이 아니고 분자도 0이 아니면 각각 대입해서 그대로 연산하고 갈 수 있었는데 언제 안 됐냐고. 얘가 0일 때. 분모가 0일 때는 대입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K가 0이 아니라고 하면 모순이 생기니까 K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FX는 뭐란 얘기예요? FX는 X제곱이라는 얘기죠. 이거 수투야, 수투. 미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당혹감이 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게감을 다항식이나 수투에 얹어놓은 초월함수형. 사실은 기출에도 많은 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조될 가능성이 있다. 그냥 단순 내피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이게 뭐 100% 확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건데 역시 내가 볼 수 있는 건 그냥 그들이 제시했던 예시 문항밖에 없어. 엄밀하게 보면. 그리고 내가 2000년 초반에 강의를 해서 그 계산법으로 등급을 매겼던 그 경험밖에 없는 거라고. 그렇다면 이건 좀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수투 파트에 좀 무게감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미적인 듯한 수투 문제. 이거 바로 그거잖아. 그러니까 fx는 x제곱이다. 그럼 이제 다시 올라가 보면 얘의 극한값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k가 0인 거니까 얘들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분모가 어떻게 돼요? x 그리고 또 x가 밖으로 빠지면서 x 플러스 2x 이렇게 된단 말이야. 분자는요? x 제곱 2x인 거고요. 그럼 뭐가 약분돼? x 제곱이 약분되죠. 이렇게 대입하면 2분의 1점. 그래서 알파는 2분의 1, fx는 너 2분의 1분의 4 답은 8 별표빵. 오케이?
0분의 0꼴에 극한. 알고 보니 수토 문제였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27번이고 앞으로 가서 이제 29번 가보도록 하지요. 괜찮을까? 됐죠? 여기까지 28번 문제 갑시다. 28번. 너희들이 처음 만났던 게 더운 여름이었는데 너무 춥다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 28번 문제 가봅시다. 29번 문제 들어볼게요. 자, 29번 뭐 항상 그렇듯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인데 두 가지식으로 할까요? 조건부 확률 문제를 했네. 근데 결국엔 경우의 수를 푸시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공식 우선이 아니다. 앞쪽에 붙어 있었던 뭐 14번이나 16번 같은 경우는요, 보자마자 공식이 보여. 아, 이건 이 공식이야.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쉽게 푸는 게 맞아. 근데 문제는 29번류의 문제나 19번 근방의 확률 또는 경우의 수가 등장되면 공식은 좀 나중에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를 구성하는 기본 키워드가 뭐고 중요 키워드가 뭔지를 봐서 그것을 기준으로 사건을 쪼개야 된다고 항상 얘기했어. 세부적으로 잘 쪼개는 게 가장 중요한 힘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럼 29번 문제 가볼게요. 쉬운 듯 그렇게 쉽지는 않아, 또 우리 가영한테도. 세정수 0이사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 수를 택해서 다음 조건을. 그럼 우선 중복 조합 아니면 뭐 중복 순열이겠지. 근데 배치한다고 그랬으니까 아이디어의 근간은 중복 순열이지만 공식 쓰라고 아니라니까. 그건 나중 얘기야. 그럼 다시 세정수 0이사를 해가지고 5개를 고르겠대. 가조건. 이것도 놓치지 마. 5의 배수가 아닌 밑줄 5자리의 자연수. 이것도 놓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이거 만의 자리에 0이 들어갈 수 없구나 이 얘기야. 그러니까 5자리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배치만 하겠다고 한다면 그 5번째 이쪽 왼쪽 자리에 0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얘는 그게 안 된다고. 안 되는 거 잘 생각해. 그리고 5의 배수가 아니래. 야, 그러면은 그것도 안 돼. 1의 자리도 0이 안 돼. 그러니까 잠깐 5개를 배열할 건데 야, 너도 0을 쓸 수 없고 너도 0을 쓸 수 없는 거야. 대칭 구조네. 그죠? 너도 0이 안 되고 너도 0이 안 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거나 4가 돼. 얘도 2가 되거나 4가 돼. 요 정도까지 분류. 그래서 기준을 어디로 잡을 거냐? 최초 조건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 아, 왜? 막줄 봐봐, 막줄. 나는 좀 이따 있고요.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중에 하나를 뽑을 때 뽑힌 수의 1의 자리 숫자가 2인 걸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1의 자리 숫자로 기본 분류를 해야 되는구나. 맞죠? 그러니까 1의 자릿수가 2인지 4인지가 중요하겠네. 자, 이제 조건을 다시 나열해볼게. 가조건이 얘기하는 건 결국엔 5자리를 만들 건데 이 끝자리가 2이거나 4이다. 그럼 얘를 모두 다 찾아서 분자에 너만 넣으면 되는 간단 조건번이네요. 우선 아이디어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을 텐데 이제 나조건이 이 문제의 킬포인트죠. 죽느냐 죽이느냐 그게 문제네. 내가 죽냐 문제가 죽냐 이거죠. 나조건 봐봐. 이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이는 이웃하지 않는다. 붙이지 마라. 이게 킬포인트겠죠. 이 옆에는 0하고 4밖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 그래, 그걸 가지고 분모에는 너 전체 분자에 넣어. 바로 가는 게 좋겠네요. 케이스 1. 단순 분류였으니까 하나, 좀 이따 더 쓸게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2가 들어갈 때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내가 벌써 행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도 2가 들어가거나 4가 들어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럼 여기서 분류를 한 번 더 하셔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2일 때, 이 자리가 4일 때. 괜찮아?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2니까 대칭이야. 이 옆에는 0하고 4밖에 못 들어가요? 너도 0하고 4밖에 못 들어가? 너는 0, 2, 4 다 들어가? 이건 자연스럽게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중복, 순열. 이 단어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 그냥 선택과 고배 법칙이야. 맞죠? 선택과 고배 법칙. 두 가지, 3가지, 여기다 쓸까요? 2가지, 3가지, 2가지다. 12개지. 맞아? 그치? 괜찮아? 네, 됐습니다. 두 번째. 아니, 그럼 네가 4일 때 여기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2가 되는데. 요거는 근데 문제야. 여기서부터 살짝 엉켜. 잘 봐야 돼. 4 옆에는 0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4가 들어가든 그럼 좀 심플하게 아니 2가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이렇게 분류해줘. 야 2가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상관없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여기가 2일 때는 여기에 제약 조건이 생기지만 여기가 2가 아닐 때는 막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는 애초에 2가 못 들어가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지금처럼 안 된다고 이게. 고유 법칙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 또 분류하셔야 돼요. 아이 그놈의 분류 씨. 바로
4 옆에 2가 들어갈 때. 두 번째, 그러면 잠깐 이거 쓰지 마세요. 그럼 여기 2가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하나 더, 4, 여기 2, 이란다. 뭐가 있어? 여기 2가 들어가. 그럼 여기 2가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너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면 잘 봐. 여기서도 또 세분화하려고 그래요. 이 자리에 2가 들어갈 때와 여기가 2가 들어갈 때와 둘 다 2가 들어가지 않을 때 이 분류에서 꼭 신경 써야 될 게 있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 여기는 분류가 중요해. 그러면 빠짐없이 잘 쪼갰는가? 이게 제일 힘든 거라고요. 빠짐없이 쪼갰는가? 겹쳐지는 건 없는가? 이게 경우의 수의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 경우의 수의 처음 개념에 학습 목표에 그렇게 써 있어. 빠짐없이 중복 없이 셀 수 있습니까? 라고 써 있다고. 그게 고등학교 경우의 수의 첫 줄에 또 나와 있어. 그러니까 공식을 알려주기 전에 쟤들은 뭐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은 거냐면 그냥 잘 세. 그거야. 센 거 또 세지 말고 빼먹지 마. 그 얘기를 한 거라고. 다시 봐. 빼먹었어? 안 빼먹었어. 2일 때 아닐 때 2일 때 아니니까 분류 잘 된 것 같아. 혹시 겹쳐지는 거 있어? 없어.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을 리가 없거든. 그죠? 그 여기 2가 아예 없는 상태니까 겹쳐지는 것도 없어. 오케이. 분류 한 번 더 들어간 거라고 봐야 돼. 이렇게 된다면. 야, 그럼 뭐 간단하게 보면 여기 2가 들어갔으니까 두 가지요. 근데 여기도 말이 꼬인다. 여기 2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두 가지니까 2 곱하기 2죠. 맞지? 여기도 2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는데 2 곱하기 2이지. 야, 너 뭔데? 0사. 8가지. 맞아? 그러니까 4 따라서 16. 이게 힘든 거죠. 사실. 누가 공식 놀라서 못 풀어.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중복 순열을 끼워넣기 때문에 우리 교육과정은 맞아. 그러니까 1학년 문제가 아닌 거야. 이건 정확하게 우리게 맞다. 그럼 케이스 1은 됐네? 케이스 2 들어갑시다. 케이스 2는요. 아까처럼 하나, 둘, 셋, 넷. 야, 끝자리 4. 여기 1의 자리 4. 이걸 세자.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너 또 분류가 이루어져야 돼. 네가 2가 들어갈 수 있지 않니? 그지? 맞아.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이걸 또 세고 있을 필요는 없다. 왜요? 2, 4, 이쪽 봐봐. 4, 2. 거울 반사. 대칭이잖아. 그럼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2일 때, 둘 다 2가 아닐 때. 똑같이 세요. 결론적으로 너랑 대칭이니까 얘가 16가지인 건 너무 확실하다. 근데 내가 이미 말은 했죠.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2일 때, 둘 다 2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세 가지 분류법으로 세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집에서 좀 미심쩍으면 다시 세보시고요. 똑같다고. 대칭, 우리가 확률 문제를 풀거나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대칭성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놈이냐? 여기도 4. 이게 문제네요. 여기도 4. 쉬운 듯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아까 봐봐.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저 경험에 비추어서 좀 더 세분화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네가 2다 이렇게. 두 번째. 그럼 여기가 2인 경우. 세 번째. 여기가 2인 경우. 그죠? 네 번째는 뭘까요? 4에서 야, 너도 2 안 들어가고 너도 2 안 들어가고 비슷하지? 그죠? 2건지 아니든지 2가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2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첫 번째 생각을 하려고. 더 쪼갤 게 있나? 느낌 싹 가죠. 더 쪼갤 건 없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잘 봐. 잘 봐야 돼. 몇 가지야? 2가지? 예, 3가지. 왜냐면 0사니까 막 들어도 돼요, 여기는. 2 곱하기 4야? 아니, 3이란다. 아니, 4란다. 3. 여기는 2야? 2. 맞아? 여기는 3이. 맞아? 얘는 빵사. 8. 그래서 답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내가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지? 잘 생각해. 지금 잘 풀어봤을 거냐. 이 방법을 풀었다면 여기서 이제 실수하죠. 어떤 실수? 주의. 중복해서 세지 않았어? 내가 체크하려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4, 여기도 2, 여기도 2, 4. 그건 여기서도 셌고 여기서도 세버린 거 아니야? 앞에서는 그런 게 없었죠. 여기는 생겨.
몇 가지가? 두 가지가 중복돼 버린 거죠. 그치? 마무리 정리. 6, 4, 6에서 하나, 두 개 빼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실수 요소가 좀 생길 것 같아. 이건 이게 뭐 수학적인 어떤 깊이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꼼꼼함을 가지고 가는 거라서 주의하셔야 지. 그죠? 20인가요? 네, 이렇게. 그럼 정리하시면 분모는 2가 들어가는 경우가 20 얼마냐 이게? 12에다가 16, 28. 얘는 16에다가 38이네? 중에 28. 그냥 조건부. 정리하시면 얘는 14, 14, 19 그러니까 33분의 14 두 개 더하자고 해놨죠 선생님? 47이 다르겠네 47. 이렇게 더할 나위 없이 쪼개는 연습을 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29번의 정리를 다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간 풀었던 여러 가지 모의고사 29번은 다 경우의 수는 확률을 넣어놨고 매번 똑같은 얘기를 했어. 공식이 우선할 리가 없어. 기준을 잡아. 뭐가 기준인지 보고 막 세분화시켜야 돼.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벌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좀 버린다는 각오하에 차분히 푸는 게 좋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사실상 29번이 아주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29번을 버리고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항상 했었고 똑같은 얘기를 오늘도 반복을 하겠습니다. 29번 문제였었다. 47이네요. 그리고 앞으로 가서 28번 28번은 쉽게 풀리는 문제 지울게요. 이미 아까 극한 얘기할 때 했던 이야기를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다. 단 그림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직접 그림을 그렸어야 한다.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쉽게 풀려. 가볼게요. 28번. 단순 근사 계산을 하더라도 답은 좀 눈에 보이는 형태인데 근사로도 풀어드리겠지만 그 원칙적인 식을 써드릴게요. 평가원 문제가 단순하게 극한으로 근사 계산으로 툭 풀리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거든. 그래서 원칙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 근사 얘기까지 좀 섞어서 갈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 있어. 이렇게 하나 둘 셋. 한 변의 길이가 1대 그죠? 그다음에 A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야. BC 위를 움직이는 점 P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점이요. 그 P가 BC 위를 움직이니까 얘가 변하니까 어딘가 변수를 잡혔죠. 자, 길이 변수인가 가계 변수인가 가계 변수네요. 각 라디안 값. 그래서 여기를 세타로 잡기로 했다. 아, 이거 세타 극한에 관련된 얘기고. 자, 그 상태에서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P에서 H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너를 H라고 할 거야. 그리고 단순하게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봤냐면 AH에서 AP를 빼가지고 그 녀석을 극한치할 건데 0으로 가까이 가는 극한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제곱하고 얘를 세타를 3분의 파이로 보내겠대. 근데 크게 보면 이거 0으로 가죠. 0분의 0꼴이 맞아. 그럼 보통 이런 꼴은 치환을 하거나 덧셈 정리 형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렸을 거예요. 그런데 위쪽으로 가볼게요. AH를 구하고 싶어. 잠깐만, AH? 거꾸로 쓰지 않았니 혹시? 정신 안 차려. AP에서 AH 빼는 거죠? 그치? 그러네요. 다시 갑시다. 그럼 AH는요,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 잘 봐봐. 여기가 3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뺀 거잖아. 뭐 하려고 그러는데? AP랑 관계가 있어. AH는 AP 코사인 잡았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이 문제 끝났어요. 앞으로 10초야. 앞으로 10초. 아 그래? 야 벌써 7초 지났다. 8초 5초 10초 거짓말. 다시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라 제곱 AP로 묶어. AP로 묶어. 1 마이너스 코사인 잡았다고. 아이고, 이거 왜? 지금 이 상태라면 눈에 확 보이는 게 야, 어차피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체가 0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게 통째로 치환되는 거죠, 이게. 그 1 마이너스 코사인 별의 제곱.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니? 2분의 1이요. 맞아? 얘는 그냥 2분의 1로 수렴해. 아, 선생님, 근데 AP는요? 야, 세타가 3분의 파이로 가까이 가면 AP는 AC 1로 수렴하겠지, 얘는. 끝났어. 근사 계산. 바로. 맞아? 세타를 쭉 펼쳐봐. 그럼 AP가 1이 되지. 그렇지 않니?
이거 문제 에러네요. 2분의 1이야. 근데 이렇게 풀 수 있어도 이렇게 푸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니까 그냥 원론적으로 돌아갈게. 좀 복잡한 구조에서 지금처럼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올 거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훅 치고 들어가서 2분의 1 답은 냈는데 조금 불편하게 풀어드릴게요. 좀 불편하게 풀어야 수능장에서 더 실전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하게는 무슨 말이냐? 정말 AP를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진짜 AP가 1이 되는 걸 확인해 달라는 얘기야. AP가 필요해. AP를 필요로 해. AP를 직접 세타에 관한 식으로 묘사를 하는 게 원칙 아니겠냐 이거야. 내 말 맞아. 그치? 의도 파악되죠? 쉽게 풀었지만 이 속에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다시 봐. 내가 AP라는 길이를 그냥 구하겠다가 아니라 AP라는 길이를 주어진 정보들과 세타의 값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AP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정보를 연합할 수 있는 삼각형은 이쪽이잖니. 이 삼각형. 내가 말하는 정보를 다 담고 있고. 이게 3분의 파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야, 사인 법칙을 써야겠네. 사인 법칙을 써야겠네. 너의 정보는 이 녀석의 대응 각의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쓰겠다. 이 얘기. 맞아? 그리고 하나 더. 나는 이 AP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세타에 대응되는 변이 이상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뭘 어떻게 하면 돼? 이쪽과 너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너의 길이에 대한 사인으로 하는 게 맞지. 그럼 이쪽 각은 무엇이냐 이거야. 이쪽 각은 그냥 뭐 간단하게 보면 뭐 파이에서 세타 빼고 3분의 파이 빼면 되죠. 그지? 그러니까 사인에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세타이더라. 그래서 원래는 AP를 뭐라고 써야 되는 거냐면 AP는 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 세타분의 1이라고 실컷 구해놨지만 세타가 3분의 파이로 가면 똑바로 못 쓰냐. 3분의 2파이요. 세타가 3분의 파이로 가면 지워주죠. 1이 맞지. 좌로 보나 우로 보나 그냥 넌 1이라. 근데 뭐 하려고 그랬다고? 주어진 정보에서 왜 사인 법칙을 써야 하는지. 두 번째, 사인 법칙을 쓴다고 할 때 나의 목표가 뭔지, 어떤 각과 길이를 활용할 건지,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요 식을 세우는 게 좀 중요하다. 약간 좀 싱겁게 풀리더라. 이런 얘기고요. 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50이네요. 그럼 답은 됐죠? 그리고 27번 얘기를 했으니까 26번으로 갈게요. 26번 괜찮죠? 이거 좀 쉬웠어. 문제가 좀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18번 지우자. (26번) 갑시다. 26번. 함수 fx 로그 2x. 두 번째, a1 1이래. 갑자기 뜬금없이 느닷없이 써더니 a1을 1로 줬어.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에는 f 인버스 an 마이너스 f 인버스, 잠깐 이게 an 플러스 1인가요? an 플러스 1 an 이다. 방정식 fx는 an의 해를 bn이라고 하자. 방정식 fx는 an의 해를 bn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걸 뭐 구하세요. n의 1부터 g까지 bn을 구해라. 이렇게 됐죠? 자, 우선 첫 번째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 우리가 보통 역함수를 물어봤다면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법이던 아니면 치환적분법에서 쓰이던 역함수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역함수 식 자체를 구했던 경우는 많지가 않다. 거의 없다. 그러면서 내가 역함수의 미분법조차도 역함수를 미분하는 것이 아니라 원함수를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뒤집을 거야.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리고 역대응 관계가 필요해. 혹은 y는 x의 대칭 구조가 좀 필요해. 대칭점의 성질이 필요해. 역대응 관계가 필요해. 막 이러면서 관계 얘기를 하고 결국엔 그걸 가지고 f를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외 또는 예외의 두 쌍의 함수가 있어. 다시 말하면
역함수 얘기를 했을 때 역함수식을 구할 수 있는 거 1학년 때는 직선 정도죠. 직선은 역함수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좀 번외. 너무 당연하니까. 2차 함수와 무리함수요. 그거는 애초에 역함수로 정의가 됐지. 그러니까 2차 함수와 무리함수가 등장돼 있는데 역함수 얘기를 하면 이건 식을 찾으면 되고, 두 번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정의 자체가 역함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들은 역함수 얘기를 하면 얘들은 식을 찾으면 되는 거야. 참 선생님 단순한 얘기를 길게 복잡하게 하시네. 야 이게 봐봐. 너 역함수라고 얘기했잖아? F의 역함수는 구할 수 있다고.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관계를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식을 쓰겠다고 식. 그러니까 네가 노랑 나라로 바뀐다. 2에 am 플러스 1 이렇게 쓰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너희들에게 이거 사실은 문제를 풀려면 뭐 이해력 측정 문제다 이럴 수 있는데 이거 이해를 요구한 게 아니라 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네가 2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이렇게만 물어보면 보통 수열 치환을 해요. 이걸 하나의 수열로 보고 가는데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라고.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fx가 an인 것을 만족하는 해 x를 bn이라고 하자고 그랬으니까 f의 bn이 an이다 이렇게 쓰여진 거고요. 미안해요. 그렇다면 조금 오버했어. bn은 f 역의 an이라고. 역함수 존재하고 1대1 대응이니까. 맞지? 그럼 따라서 bn은 노란 나라랑 연결되겠네요. 2의 an이 bn이야. 너가 bn이라고. 라고 너희들이 만든 게 아니라 얘가 그렇게 쓰라고 해놓은 거라고. 맞죠? 그치? 그럼 이 수식이 어떻게 바뀌냐? 이 수식은 b의 n 플러스 1이고 이 수식은 그냥 bn이라고 쓰자고 한 거야. 왜? 모양을 보니까 이 딱 인덱스만 바뀐 거 아니야? 번호만. 이거 네가 2다. 저는 등차 수열이에요. bn은 첫 항 아주 기계적인 공식을 쓰면 b1이 얼마야? b1은 2의 a1이야. 2라고. 우리가 2n이라고. 어머, 끝났네요. 끝났어? 그럼 정리하면 시그마 얘는 1부터 10까지 2n이니까 다음 110이네요. 110. 붕붕. 괜찮죠? 깊게 물어본 거 하나도 없네. 그래서 주어진 식 또는 주어진 조건들을 그대로 활용한다의 측면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25번은 그냥 간다. 보자마자 3 나와야 된다 이거. 왜? 라디안 값이 2분의 파이의 차이가 나거나 또는 라디안 값을 더해서 2분의 파이가 되면 우선은 부호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사인과 코사인이 교환된다고.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값과 맨 오른쪽에 있는 값을 보시면요. 두 개의 라디안 값의 합이 2분의 파이야. 그러므로 이 얘기죠. 사인의 9분의 4파이는 사인의 2분의 파이에서 뭘 뺀 거랑 똑같아? 응? 거기 맨 앞에 뭐냐? 18분의 파이. 생각해봐. 18분의 파이니까 18분의 9파이니까 18분의 8파이니까 9분의 4파이인 거잖아. 그럼 얘는 코사인의 18분의 파이인 거라고, 네가. 그러니까 사인의 9분의 4파이의 제곱은 코사인의 18분의 파이의 제곱이니까 사인 18분의 파이의 제곱, 코사인 18분의 파이의 제곱이 1이다. 대칭 1. 1에서 답이 3인 게 바로 그걸 써야 된다. 알았지? 넘어갈게요. 앞으로 갑시다. 21번이요. 21번, 20번, 19번 이렇게 가는데 아마 여러분들 풀어본 상황을 보면 사실은 18번부터 조금 복잡해 보여, 문제가. 근데 이제 엄밀하게 보면 19번, 20번, 21번이 그냥 준킬러 지뢰 맛이에요. 누가 21번이 돼도 상관이 없는 난이도의 분포죠. 19번은 다소 쉬워 보이지만 내가 채점을 해보고 풀려보니까 그렇게 19번은 못 풀더라고. 19번. 20번은 누가 봐도 야 이거 뭐 전통적으로 중요한 스타일의 참고집 판단 문제. 그러면 이게 21번으로 가던 좀 쉬워 보이지만 19번이 21번으로 가던 상관이 없다. 특히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삼각함수 또는 그래프의 특성을 가지고 조건제시법으로 제시됐던 고난도 킬러 형태 문제가 하나 나왔어. 삼각함수에서. 아마 21번은 수원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삼각함수가 출제될 가능성이 가형이니까 높은 게 맞아. 근데 무엇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그랬냐면 복잡한 점화식 문제가 21번 근방에 배치되는 것도 주의해야 된다고 내가 맨날 얘기를 했었지. 그쵸? 그래서 오늘의 선택 21번은 점화식이네요. 하지만 21번이든 20번이든 19번이든 누가 번호를 이동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이렇게 세 문제 한번 차분히 보고 갑시다. 21번이요. 문제를 가보자.
21번. 수열 A에는요, A1이 자연수래. A1이 자연수래. A1이 자연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점화식이 주어져 있는데 점화식은 조금 평범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AM 플러스 1이 있고 조건형으로 주어져 있고요. 양음으로만 구분해서 읽는 게 불편하지 않다? 약간 평범 수준. A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다음 항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그 항에서 D만큼을 뺄 거야. 그리고 뒤에 설명이 있어. D도 양수인 자연수래. 자연수래. 그럼 얘는 점점 빠지면서 등차 수열처럼 보이죠 지금. 0보다 큰 상황에서는 그럼 등차 수열처럼 보이겠네? 그지? 두 번째. 근데 네가 음수가 될 수 있겠구나. 그쵸? 지속적으로 줄어들겠죠. 처음 시작이 자연수니까 이렇게 줄일 거 아니야. 줄이다가 0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생기겠네? 0보다 작아지면 너는 거기다 2배 하고 얘를 더 하겠대. 이렇게. 그건 좀 복잡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연산이 가능하지. 자, 여기까지는 평범한데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제시 조건 또는 킬포인트는 누가 지고 있냐? 얘죠. 이걸 어떻게 빠르게 정확하게 독해하느냐가 이 문제의 절반을 결정한다고 봐. 정말 별건 아니지. 잘 봐라. AN이 있는데 이렇게 썼어. 우선 필기하지 마세요. AN이 0보다 작게 되는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 이게 좀 어색한 것 같아. 다시. 최소값 N이 M이다. 이걸 그냥 내가 편하게 말을 하면 얘들아 N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야. 그 얘기잖아. N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와. 그 전까지는 음수가 아니라고. 그럼 내가 한 말을 그냥 수식으로 옮기면 되죠. 그 전까지는 A에 N-1. 자, 보자. 점화란 특히나 지금처럼 이항 점화식으로 주어져 있다면 인접항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가까이 보라고. N번째를 얘기했으면 N 플러스 1번째를 얘기하던가 N-1번째 이렇게 근처값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이 주어진 조건이. 그럼 네 앞에 걸 보자고. 너부터 0보다 작대. 그럼 얘는 0보다 작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너는 0보다 작지 않지. 그럼 크거나 같겠죠. 이 등호까지는 빼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상황을 모르니까. 얘가 아닌 거잖아. 여기. 근데 혹시나 또 한마디만 한다면 좀 거슬러 가봐. 역추론하는구나. 이건 0보다 크겠죠. 왜? 이게 좀 이렇게 자연수부터 시작해서 하다가 야 너부터 N번째 항부터 이게 음수가 된 거잖아. 그럼 그 앞항은요 0이 될지 0보다 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걸죠. 근데 그 바로 앞항은 0 자체가 될 수가 없잖아. 무조건 0보다 크겠지. 맞니? 이건 이제 가지치기 이렇게. 역추론 문제네. 시작점 자체가 역추론 문제네. 근데 역추론도 역추론이지만 정추론도 일부 가능하지 않겠냐 이거죠. 야 M이 0보다 작으면 그 다음 항을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되 정방향, 역방향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옆항, 바로 앞항, 뒤항 이렇게. AM 플러스 1은 어떻게 되겠니? 네가 0보다 작으니까 얘 거야. 그러니까요. 이 AM에다가 쌈D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큰 소득은 없다. 이 값이 뭐 똑 떨어져 그런 게 아니라서. 정말 중요한 소득은 그냥 얘야 얘. 네가 0보다 작다고. 저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필요하다면 너 정도 된다고. 근데 보통은 이 정도만 찾으면 되지 않을까? 찾아놨지만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 알았어. 여기까지야. 이게 이 문제의 열쇠라고. 딸깍 연 거야. 이제 문을 밀어야죠. 속에 뭐가 쳐들어가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가조건이 있습니다. 가조건이 있다고. 짠. 자, 차분히 볼게요. A의 M 마이너스 1에 A의 M 마이너스 1이래. 그래? A의 M이래. 다 더해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수감각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이거 벌써 답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얘들이 너의 값을 기준으로 좌우로 놓여져 있고요. 함수값이 0보다 큰 상황에서는 등차 수열의 성질을 만족하니까 그 성질에 준해서 답을 바로 여기서 내더라. 이게 뭐다 이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못 간다고 봐야 돼. 시험 시간에 그렇게 확 지르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나는 아닌 것 같고요. 차분히 조건을 끼워 맞춰주는 게 맞아. 그러면 나는 N번째와 N-1번째 이야기를 이미 했어, 여기. 그렇잖아요? N번째와 N-1번째 얘기를 이미 했다고. 그러면 N번째와 N-1번째의 관계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다. A N-1은 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네 거야. 얘 거라고 얘 거. 그리고 내가 이전에 던졌던 떡밥. 정추론, 역추론,
특정 값이나 항에 대한 방정식풀이나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풀고 그게 안 되면 묶음 규칙을 찾아서 정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이거 잘 봐봐. AM이고요. AM-1에서 뭘 해주면 돼? 이거 마이너스 D인데. 아니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 AM-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네 거 따라간다고. 맞아? 아니 다시 봐. n-1번째와 n번째의 관계가 있는데 이제 앞항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앞항에다가 D를 뺀 게 뒷항이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야? 어? 뭐라고? 플러스 D라고? 왜? 맞는 거 같죠? 내가 틀릴 리가 없지. 그래서 정신 차리고 됐어. 깜짝 놀랐잖아. 네, 내가 또 틀린 줄 알고. 괜찮습니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자주 틀리잖아. 또 중요한 순간에 또 얘기를 안 해. 야, 어디까지 틀리나 보자. 뭐 이러면서 계속 보고 있더라고. 아무튼 넘어가요. 괜찮아. 고마워. 자, 봐.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쓴 거 맞죠? 두 번째는요. 그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뭐냐면 너를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보자고. AM-1번째랑 AM-2번째랑의 관계를 보는데 내가 아이고 여기 봐봐. 너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야 그럼 너도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다음에 맞추자. 뭘 맞추냐? 이게 막 문자가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AM-1로 표현이 가능한 거지. 공통성을 보라고.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AM- 잡았다. 이거라고. 너는 AM-1이야. 뭐 단순 방정식 풀듯이 가는 거 아니야. AM은 뭐야? AM-1에다가 D인데 쫙딱 지워주면서 그렇구나. 네가 가운데를 꽉 쥐고 있었구나. 0이었던 거야. 네가 0이야. 그러면 A의 n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야? D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순서대로 씁시다. 여기 AM-2도 그럼 구한 거죠. 왜? AM-2는 다시 A의 n-1이 0이니까 다시 AM이 얼마니? 야 바보 아니야? 마이너스 D야. 쏘리. 바보야. 여기에 네가 D겠네. 기하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느낌일 거라고 봐야 돼. 잘 봐봐. 첫 번째 항을 쓸게. 1항이 어딘가 있었어. 2항, 3항 이렇게 가다가 n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왔는데 네가 마이너스 D야. n-1번째 항에서 그냥 0이야. n-2번째 항에서 글씨 좀 잘 쓰지. D. 이렇게 오고 있다고. 선 따라서 오는 등차 구조가 유지된 걸로 보이면 돼,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줄어들었겠네. 그 얘기예요. 괜찮냐? 됐죠? 그래서 n-1번째 항이 0이고 그 왼쪽 값이 D고 오른쪽 값이 마이너스 D고 네가 가운데 꽉 쥐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다음 이제 그래? 그래서 나조건 봅시다. 가조건이 아주 많은 걸 해결해 준 거네, 사실. 자, 이제 문 반쯤 열렸다. 문 더 활짝 열어봅시다. 나조건. 야, AM이 있어? A1이 있어? AM 아까 뭐 구해놨는데? 6배. 그 다음에 이제 정추론으로 가는 거야.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제 역추론 개념으로 좀 얘기를 했다면 정방향 추론으로 가야죠. 항의 값을 키우고 있네요. M 플러스 1이다. 플러스 A, M 플러스 2다. 됐다. 또 차분히. 너희들의 수학적 지식을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는 없어, 이거. 내가 대학 수학을 안다고 이 문제를 빠르게 풀고 그런 관점이 아닌 거잖아. 그죠? 내가 미분적분을 잘 알아서 빨리 풀고 그것도 아닌 거잖아. 차분히 꼼꼼히 계산을 하자. 자, 우선 A1이고요. 플러스 AM이 아까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D였어요. 그죠? 6배, 이제 AM 플러스 1을 찾으셔야 되는데 하나씩 키워나가면 된다. A의 M, 다시 가보면요. A의 M은 음수야. 이게 중요하죠. 음수야. 위야, 아래야. 아래. 그러니까 너는 2배 플러스 3D. 근데 네가 마이너스 D라고 그러니까 너는 D. 꽝. 맞아? 그러면 네가 D야. 더 중요하지만 넌 양수야. 위아래? 이번엔 또 위야. 그래요? AM 플러스 1이고 M 플러스 2는요? AM 플러스 1에다가 또 D를 빼야 되는데 그럼 또 0이네? 여기서 잠깐. 이게 음수가 나왔다고 그래서 계속 음수인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M 플러스 1번째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또 D가 돼요. D. M 플러스 1은 또 0이 되는 거야. 이게 막 들락달락 하겠네. 왔다 갔다.
규칙이 또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좀 힘들 거야. 일반화라는 표현보다는요, 한 줄로 뭔가 표현할 수 없을 거고 하나하나 좀 찾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그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네. 그럼 이거 대입을 해보면, 다시 넣어봐. A1, 다시 갑시다.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D, 6. M 플러스 1은 D. 야, 넌 또 0이었어. 6D. 아하. 첫 항이 7D, 7D요. 7D? 그럼 여기서 다 조건이 있는데, 이제 문 다 열렸는데, 다 조건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그마, 내가 1항부터 몇 항까지 더하자 그러니, 거기? 여기 M이라고 그랬어, M? 누구를? A, K, 이러면 K 이렇게 합시다. 저 녀석을. 몽땅 더한 게 얼마라고 했어, 우리? 81이라고 해놨니? 내 기억엔 81인데. 맞아? 여기에 이 행간의 채우셔야죠. 여기서 이 조건을 찾았는데, 첫 항이 7D인데, 1항부터 M항까지가 AK가 81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근데 지금 내가 이미 뭔가의 떡밥을 던진 게 일부의 규칙은 좀 보여. 일부의 규칙이 줄어들다가 들락달락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럼 첫 항이 7D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지고 있었던 거야? 얘가 지고 있었어. 그럼 이 안에 정말 중요한 건 어디 갔냐? 이걸 통해서 가족권이 어디 갔어? 야, 네가 0인 게 되게 중요해. 응? 예. 어느 순간 0이 될 때까지는 그냥 D씩 줄어든 거잖아. 이 행간은 뭘 얘기할까? 보자고. 첫 항이 있는데, 첫 항이 7D야. 두 번째 항이 있는데, 네가 6D야. 이것도 다 써. 세 번째 항이 있는데, 5D로 간다. 5D야. 네 번, 이것도 다 쓰고 있어요. 4D야. 5항. 3D야? 6항. 뭐하는, 아니, 2D야? 7항. 계속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줄어드니까. 8항이 0이야? 여기까지. 뭐가 여기까지인데? M을 알 수 있도록. 언제 0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야. 제가 0이 됐어요. M-1이 8인 거야. 그래서 M이 9인 거야. 그래서 네 얘기가 좀 다르게 보인다.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가 더해버리면 81이라는 얘기야. 를 다시 여기서 보자고 이렇게. 9까지요? 9 없는데요. 뭘 없어 쓰면 되지. A, 9가 AM이고 그게 아까 마이너스 3면 그 여기까지는 그냥 규칙이 등차수열이라고. 거기까지는 놓고. 그럼 너는 D를 묶으면 7, 6, 5, 4, 3, 2, 1, 빵!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이거는 1부터 7까지 합이니까 2분의 7, 8, 4, 7에 28, 28, 1 빼니까 27, 27, D가 81이다. 아, 따라서 꽝, D가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와, 아름답지 않습니까? D가 3이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첫 항 구하라고 했을 거야. 첫 항이 7 되니까 7, 3에 21이고요. 그 다음에 A, 뭐 구하자고 그랬니? M, 뭐 구하자고 그랬니? M-2? 맞아? 그럼 M-에 7항 구하자고. 여기인데? 뒤, 3, 24. 됐어? 해볼만. 가영에게 뭐 이게 뭐 미적 킬러 문제 비할 바가 아닌 거잖아. 내가 사전에 어떤 막 깊은 지식이 없어도 시간과 공간만 허락된다면 풀 수 있다. 근데 이제 가영이 이런 문제를 풀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시간 부족이야. 오히려 나영이 더 잘 풀 수도 있어. 나영은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진 않아. 근데 가영은 3점에서 시간 잡아먹고 여기저기 시간 잡아먹어서 시간이 부족하다니까. 어쨌든 시간 전략이 명확하게 잡혀서 여유가 생긴다면 사실 이 문제는 정답률을 올리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다. 21번이. 그렇죠? 왜? 뭔가 이해를 하고 푼 건 아니잖아. 이게 지금 너희들한테 이해력을 막 깊게 또는 얼마나 많은 사전 지식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 문제가 제시된 조건에 대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잘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시된 조건들을 그대로 이행하는 능력들을 물어보는 거지. 추론의 방식들. 기존의 문제들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성향을 띠고 있는 문제라고 분명히 얘기했었고. 알겠죠? 여기까지. 정추론으로 갈 거냐, 역추론으로 갈 거냐.
특정 항의 조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그냥 단순 방정식 구조로 문제를 해결한다? 근데 지금 이게 왜 방정식처럼 안 보이냐면 항들이 그냥 뭐 m합, 뭐 m 플러스 1번장 이런 거야. 뭘 기준으로 갈 거냐? m-1번장 기준으로 방정식 풀이하기 시작하겠다. 또는 어떤 경우는 연립방정식 문제 풀이처럼 풀리고요. 그렇게 항별 규칙을 직접 찾기 힘들다면 그들을 묶음으로 묶어서 간다. 경우에 따라서는 앞쪽 문제에서 많이 보던 가지치기 형태로 둘, 넷, 여덟 이런 식으로 묶어서 가는 경우도 있었고. 됐죠? 그런 형식의 문제들 다양하게 좀 많이 풀어봤던. 다양하게 많이 풀었는데 똑같은 문형의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항상 새롭죠. 여기까지 21번 문제였고요. 20번 문제 봅시다. 별표. 이건 진짜 클래시컬한 기니디 문제죠.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20번이 될 것 같아. 20번. 근데 요건 좀 걱정이 돼. 삼각함수 가지고 기니디 문제를 만들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렇게 21번이 갈 가능성도 있는데 흐름상 21번의 복잡한 삼각함수 문제 19번 같은 거 아니면 9평 21번 같은 거 20번의 기니디 19번에 이거보다는 좀 단순한 점화식 정도 가장 밸런스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아무튼 20번이 기억, 니은, 디귿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독특한 문제 말고요. 가장 보편 타당한 문제. 여기서는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구나 하는 문제 있지. 그거를 보도록 합시다. 자, 가볼게요. 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fx가 20번이요. fx란 함수가 정적분 표시 함수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아래 끝과 위 끝이 똑같으니까 굳이 저걸 분리해서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인이야 뭐야? 사인이야. 2에 코사인 t야. 절대값. 그죠? 마이너스 사인의 t야. 이렇게 먼저 쓰고 가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상관없죠? 그지? 피적분 함수가 동일한 함수를 가지고 절대값을 씌워놓고 안 씌워놓고 이렇게 뺄셈으로 표현했으니까 처음 보는 표현도 아니고 나름 익숙하다. 근데 단지 불편한 건 이 속에 있는 함수가 상당히 복잡한 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름답지 않아요? 밑에 그림이 있어. 얘에 대한 그림이 있다고. 혼자 그리기 힘들지? 그려줄게. 작년 6평이었죠. 30번 문제가 킬러인데 기존에 안 하던 짓을 해, 걔들이. 뭔 안 하던 짓을 하냐? 짓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함수를 주고 그래프를 그려놨어. 킬러에서 절대 쓰지 않던. 왜 그려놨을까? 어차피 못 풀 거 아니니? 이런 거야. 어차피 못 풀 거잖아. 줘봤자. 이기도 한데 정답률을 좀 높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리고 다소 쉽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5분이 깎여. 5분을 줄일 수 있다고. 거기서부터 선생님이 느꼈던 건 킬러에 대한 어떤 포기의 현상들이 좀 보였던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제 킬러는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나는 그냥 단언했죠. 괴상망측한 킬러 있죠. 그래프 그리기도 힘든데 문제도 못 읽겠는 2018학년도 30번 문제 같은 미치도록 어려운 문제들은 안 나오는 것. 그러면서 난이도를 줄여나갔던 첫 번째 방법이야. 그리고 이 문제도 그런 친절함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있네요. 그래프를 직접 그리지 않아도 되니까 있는 조건들로 논리적인 해석을 해보렴. 거기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봐. 사인의 x, 2의 코사인 x고요. 간단하게 이제 개요만 보면 자 보세요. 우선 삼각함수가 합성되어 있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근본 키워드를 끌고 갈 것인가가 관심이어야 돼요. 첫 번째, 삼각함수는 주기성과 대칭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 안에서의 규칙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며 삼각함수의 존재의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근데 얘는 지금 봐봐.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주기가 그대로 갈 텐데? 아무것도 안 변했잖아요. 하고 싹 봐. 주기를 보존했구나. 두 번째, 대칭성은 그림을 보니까 파이, 0과 2파이, 0에 대한 점대칭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맞죠? 그걸 얘가 지금 반복적으로 써주고 있는 거 이렇게. 주기성과 대칭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얘가 이렇게 갔다고. 디테일까지 살려줬잖아. 변곡잡선도 만들어 놓고, X축을. 그런데 이 녀석을 내가 그냥 GX라고 한다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X에다가 뭐 EM파이, 뭐 조사 안 해도 눈에 보이는 건데, 얘를 써보면요? 어떻게 돼? 이게 사인에 X, 아니지.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요. 왜? EM파이 집어넣으니까 죽이 사라지고 부호 바뀌면서 밖으로 튀어나오고 2는 코사인을 다 먹어버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GX에다가 G에 EM파이 마이너스 X에다가 이 두 개 다 하면 0인데? 바로 또 그거지. 점대칭이요. X 값의 산술 평균이 항상 M파이고
함수값의 산술 평균이 0이니까 얘는 점대칭이지. 그래서 너는 n파이 콤마 이거 많이 하던 거야. 0에 대한 점대칭을 찾지 않아도 그려놨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한 번 더 확인하자. 대칭이 있다면 중요하고 유용할 테니. 그래서 너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이 문제의 아주 많은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는 거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핵심적인 키워드는 너보다는 사실 이쪽이죠. 정적분 표시 함수 아니야? 그치? 그죠? 그리고 몇 분까지? 잠깐만. 쉬는 시간 없이 쭉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쭉 달릴 거야. 그럼 봐요. 시간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지금 많이 남은 거죠? 그지? 10분 남은 거야? 맞아? 40분 남은 거 아니야? 10분 남은 거야? 40분만 더 끝낼게요. 마지막 날이잖아.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할 얘기는 하고 가야 되니까. 지금 몇 분 지났죠? 지금 거기. 네? 1시간 20분 됐어요, 벌써?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나 봐. 아무튼 조금만 더 하고 정리를 합시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할 말이 많은데 우린 이렇게 이별하는 건가? 80년대 노래에 가사 딱 스타일이네. 너에게 할 말이 많은데 우린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재미도 없어. 이쪽으로 와봐. n파이 콤마 0이라는 점대칭의 성질을 만족한다고 첫 번째 키워드인데 더 중요한 것부터 보면 정적분 표시 함수가 눈에 빡 들어왔으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렴. 첫 번째, 우선은 대입을 하렴. 0을 대입할 거니까 F0이 0인 거란다. 맞아요? 두 번째는 미분부터 하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입, 미분, 적분 구조로 생각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미분하면 F'X가 그냥 너 속함수 절대값 사인 X에 2에 코사인의 X에 빼기 사인 X에 2의 코사인 X인데 자 수식을 쓰지 않고 말로 간다면 절대값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림에서 함수값이 위쪽에 있다면 그냥 밖으로 튀어나올 거니까 0일 거야. 자, 이거 수식을 안 쓰고 그냥 그린다면 F의 도함수를 여기다 그려낼 수 있다고 지금. F의 도함수를 여기다가 그려낼 수 있다고. 함수가 X보다 크거나 같으면 0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말 맞니? 이게 그냥 나올 거니까요. 쑥. 근데 두 번째, 만약에 이 안의 값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밑에 그려져 있다면 네가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2배의 사인 x 2 코사인 x가 될 거니까 너를 x축으로 대칭 이동시킨 걸 각각 2배 한 놈이 될 거라고. 그리고 주기를 따라서 반복될 거라고. 주기를 따라서 반복될 거라고. 이게 F의 도함수다. 까지 해석해 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도함수 얘기를 했잖아. 근데 보통 우리가 도함수의 판단을 어디에 적용시켰냐면 양음의 판단을 통해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면 야 이거 지금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구의? F의 그래프의 도그브라더 개형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렇지 않니? F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왜? F형이 0이라며. 그럼 시작점은 우선 여기서부터 그냥 잡고 가. 원점을 지나더라. 근데 이건 아무리 적분해도 0인 거니까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볼까요? 빨간색으로 체크, 파란색으로 가보면 fx는 0부터 파이까지 그냥 0이야. f는 그 다음에 이 넓이만큼 함수값이 올라가는 거죠. 증가. 그리고 또 한마디만 더 붙이면요. 이 도함수가 다 존재하니까 미분 가능하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연결되게 그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어딘가 뭐 변곡도 있겠고. 변곡이 어딘데요? 네가 0이 되는 곳을 변곡 하나 가질 거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돼요. 맞아? 그 다음에 여기를 적분하면 함수값의 변화가 없이 연속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계단형. 반복. 계단형. 이게 y는 fx의 개형이 아니라 그냥 fx의 그래프가 됩니다. 됐어? 여기까지 물어봤다고 할지라도 또는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무르르듯이 쭉 온다. 이게 우리가 미적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야. 정적분 표시 함수를 내가 왜 중요하게 생각해? 미분의 개념과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질문을 할 수 있다. 한꺼번에 설명을 할 수도 있었던 거고. 괜찮죠? 여기까지. 됐지? 실제 이 값을 아직 구하지 못했고요. 아직 구하지 못했는데 지금처럼 표현할 수 있더라. 그리고 이제 보기를 보자고. 기억. 기억은 거의 힌트에 가깝다. 뭔데?
뭐가 힌트야? 기억 지워. 기억에서 얘가 갑자기 F2파이를 물어봤어. F2파이가 뭔데? 뭐긴 뭔데? 네 함수값이지. 네 함수값이 뭔데? 얘 넓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얘 넓이 아니야? 결론적으로 원래는 0부터 2파이까지니까 네가 양일 때 음일 때 나눠서 근데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넌 뭘 얘기를 하는 거야? F2파이는 원래는 0부터 2파이까지 뾰로롱 뿅뿅인데 실제로 남아있는 건 파이부터 2파이까지 마이너스 2배의 사인 x 적분값만 구하시면 된다라는 게 언더바 스탠드가 되냐 얘들아? 이것만 남겨도 되는 거? 중간에 점점점인 건 뭐 아까 얘기 그래프에서 다 한 거고. 그러면 얘는 진짜 적분을 할 수 있구나. 치환 적분. 그죠? 치환 적분 할 수 있더라. 빨리 갈게요 이제. 치환 적분 하면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할 거니까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하면 이게 x 마이너스 사인 x dx가 dt일 거니 또 그냥 dt 치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2에 너 t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파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인가요? 아니 그죠? 아니지가 아니라 맞죠? 그다음에 2파이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1이지. 훅. 2는 밖으로 빠지네? 너는 2 마이너스 2분의 1이냐? 이렇게. 양수고. 그렇죠. 참이네. 그러면 여기 와. 이제 됐어. 이거 좀 지울게요. 너 함수값을 알려줬어. 땡큐. 완전히 땡큐. 얘는 함수값이 얼마야? 4. 6 곱하기 8 곱하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같은 넓이만큼 쌓인다. 이만큼 쌓인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4 곱하기 2 마이너스 2분의 1. 세 번째는 6 곱하기 2 마이너스 2 이렇게. 괜찮아요? 그 얘기야. 그래서 기억은 적분을 실제로 했다. 니은 가볼까요? 니은? 2파이부터 3파이에 있는 알파에 대해서 F 프라임 알파는 0인가? 아우 야 당연하지. 봐. 이 파이 여기 2파이부터 3파이까지 알파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 당연히 0인데 니은은 자명하죠.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알파를 가져와도 그냥 도함수는 0이라고 지금. 빵 이렇게 가는 거니까 니은 참. 오케이? 디귿이요. 자, 같은 넓이야? 규칙적으로 복사하기 붙여넣기 수준이야? 이게 힌트야. 자, 그러면 디귿. 이 계산 여기 좀 지울게요. 왔다 갔다 하기 좀 그래서 지운다 이거 구한 거니까 지우면 디귿 이야기야. 야 디귿이 뭐야? 디귿은 베타가 0과 파이 사이래요. 베타가 0과 파이 사이. 여기에 베타가 있어 이렇게. 맞아? 그랬을 때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파이부터 3파이 플러스 베타 파이, 2파이, 3파 그럼 같은 여기 3파이 플러스 베타 그럼 3파이부터 3파이 플러스 베타 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이 부분에 넓이 나타내는 거죠. 맞아? 3파이 플러스 베타니까 이 베타만큼 밑변 두고 쭉 넓이하고 적분하면 진짜 누구를 적분하라고 그랬냐면 F를 적분하자고 그랬어. 얘가 아니라 얘를 적분하라고. 맞지? 근데 거기서 뺄 건데 뭐라고 뺐냐면 파이부터 베타 플러스 자 파이 여기가 파이야. 파이 플러스 베타는 요 간격만큼이니까 요만큼의 넓이를 빼겠다는 거야. 짠. 훅. 보여? 이거 빼겠다고. 그래서 디귿은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여기에 길이는 그냥 베타. 얘는 아까 구한 야 기억이 여기에 연결이 팍. 그럼 거짓이죠. 이어야죠. 됐지? 디귿 거짓. 근데 보통 지금까지 참거짓 판단 문제는 거의 대부분 기억은 100% 참이었고요. 기억과 니은이 참인 걸 확인하는 건 불편하지 않은 정도인데 기억, 니은이 참일 때 조건 방법이에요. 기억, 니은이 참일 때 디귿이 참이 될 평가원과 수능의 모든 문제는 거의 확률이 0.75, 75%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까지. 작년 수능도 그랬어요. 그래서 참거짓 판단 문제인데 답을 모르겠어. 막 깜깜해. 30초 남았어 이제. 어떡할까요? 모든 것은 데이터에 맡겨라. 응? 기억, 니은, 디귿을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 수 있으면 좋아. 오케이야. 근데 모르겠어. 30초 후에 답안지를 내야 돼. 아직 답 체크를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확언을 할 수 없어요. 한 75% 정도 되니까. 왜 기억니은 네가 찍었는데 이씨 정현경 말 들었는데 이씨 아니 이거 25%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데이터에 몸을 기울여라 이렇게 모를 때 알았죠? 이 정도까지 20번이었고요. 19번 설명을 합시다. 19번만 설명하면 나머지는 평이하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19번 가봅시다. 앞으로 7번 괜찮죠? 그죠? 다음 뭐 스케줄 있는 사람 없죠? 네, 여기까지 쉬워. 내가 앞쪽에서 좀 얘기를 길게 해가지고 시간이 좀 갔구나. 19번 그리고 저기 시험 끝났다고 시험 끝난 다음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코로나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집에서 차분히 지내세요. 알았지? 요즘에 넷플릭스 한 달 무료 알죠? 넷플릭스 한 달 무료 끊고 한 달이 되는 시점에 안 보면 돼. 한 달 딱 집에서 짚고 갈 수 있어. 뭘 봐야 될지 모르면 선생님한테 문자 보내. 저는 좋아하는 장르가 뭔데요? 25개 정도 내가 해줄 수 있어. 멜로, 드라마, 액션, 스릴러, 좀 피가 많이 튀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내가 25개 정도씩은 다 묶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알았죠? 선생님 19금이요. 안 돼. 요건 한 200개 만들었는데 안 돼. 알았죠? 넘어갑시다. 집에서 조용히 넷플릭스와 함께 한 달 무료 집에서 보내라. 19 문제 가봅시다. 3n-3에다가 x가 3n이다. 자연수 방정식 지금처럼 등장했을 때 해의 개수로 an이라고 하자. 잘 봐봐. 3n -3 x 3n 이렇게 이제 등장을 했어. 코사인 2x가 0이래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됐죠? 이것의 해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a의 k가 1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를 작은 수부터 나열하래. 자 우선은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냥 느낌상 얘들의 해의 개수는 뭐 적당히 한 2개씩밖에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봐라. 이것은 방정식의 근을 직접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y는 코사인 2x라는 함수와 x축과의 실제 교점의 개수를 세면 돼. 그러면 내가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무조건 주기성과 대칭성에 집중하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우선 주기를 보니까 얘는 주기가 파이야. 비슷하죠? 뭐랑? 이 구간의 길이랑 비슷해. 3 정도 되니까 코사인은 교점이 2개가 나올 것 같아. 그럼 언제 1개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냐를 추론하라는 얘기야. 논리적으로. 야, 그게 뭐야?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자, 다시 봐봐. 이 문제는 그래프 문제다. 주기성과 대칭성 기반으로 한 교점 개수 규칙을 찾아라. 단 n이 1이라고 표현한 건 도대체 뭐냐고요. n이 1이라는 얘기는 0부터 3까지 범위 내에서 코사인 2x가 자 그러면 얘를 그려볼게요. 파이 2파이 3파이 대칭 잡고 누가 못 그려 이런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그냥 그려잖아. 이렇게 적당히 2개씩 있다고. 왜 그러냐? 자 봐라. n이 1이면 노란색으로 할게요. 0부터 잘 봐봐 3까지밖에 없으니까 주기에서 조금 모자르죠. 0.14. 그러니까 당연히 교점을 두 군데 가져. 4분의 파이랑 4분의 3파이. 자, 뭘 찾아라가 아니라 몇 개니? 2개. 아, 그러니까 A1이 2라고 2. 그럼 대부분 2 아니야, 이렇게 본다고. 그런데 두 번째 봐봐. N이 2다. A2면 3부터 6까지 해서 너 교점 개수, 다시 말하면 실근 개수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여기가 지금 3이야. 그럼 여기가 파이, 제가 2파이면 약 6.28 블라블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0.28 정도 차이가 나게 두 번째 영역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 정도. 맞아? 그러면 이 파란 범위 내에서의 교점은 하나, 2개야. 맨날 2개인데. 이렇게. A2는 2개야. 야, 그럼 도대체 언제 이게 2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냐? 지금 보시면요. 왼쪽 교점과 오른쪽 교점이 있을 때 오른쪽 교점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주기성, 대칭성이라고 했어. 주기를 결정한 2파이, 주기를 결정하는 3파이에서 오른쪽 끝값이 점점 조금씩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서 이 교점을 벗어나게 되면 얘는 왼쪽만 될 거라고요. 그걸 도대체 뭐라고 할 거냐? 봐. 요거. 이게 구간의 길이야. n을 키운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봐봐. 1일 때
2일 때, 3일 때, 야, 언제 네가 여기 넘어가기 시작하냐,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뭘 봐줘야 되냐면, 주기 오른쪽 끝에서 구간 오른쪽 끝까지 어쨌든 포함되지 않으니까 거리를 비교해서 그 거리가 널 넘어가면, 4분의 파이 넘어가면. 그 얘기야. 그 얘기. 그걸 어떻게 일반화할 거냐? 쭉 와봐. 이것대로 또 그려. 일반적인 구조. n번째 주기의 끝자리. n번째 주기의 끝자리고 이 자리가 이제 n-1 파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간은요. 이렇게 해서 n번째 구간이니까 네가 후 이렇게 가서 얘 길이는 3이면은 변함이 없는데 여기가 뭐 3n. 여기가 3n-3이면 이쪽에 너의 이건 포함되는 게 좀 당연하게 해놨어 지금 보니까. 내가 널 벗어난 거야. 그러면 너의 거리가 얘보다 크다고. 너의 거리가 뭐 n파이에서 3파이를 뺐다? n파이에서 3파이를 뺀 이 거리가 4분의 파이보다 엄밀하게 보면 크거나 같을 때겠죠. 야, 어차피 여기 지금 포함 안 되니까. 등호는 뭐 성립은 안 될 것 같은데. 얘는 파이로 묶어. 아니 잠깐만. 3파이 좋아하니. 정신 안 차릴래? n파이 3n이지. 미안해요. n으로 묶어. 파이 마이너스 3 크고 나왔다. 4분의 파이 n 크고 나왔다. 4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3 파이. 그럼 대략적인 근사값으로 좀 계산해서 약식으로 계산해보면 4 곱하기 0.14 정도 3.14 정도 그리고 5.6 5, 6, 5, 5, 5, 25 그리고 6.5.6 5, 25 6, 5, 30 안 되죠. 5. 얼마 되잖아. 그러니까 최초의 n은 6이고 그 녀석을 K1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이거라고 이거. 이거라고 이거. 아 그러면 또다시 선생님이 손을 봐. 잘 봐야 돼. n이 커진다는 얘기는 사실 얘를 막 늘려가면 힘드니까 이렇게 이거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렇게 된 거야 지금. 하나밖에 없어. 그죠? 야, 그러면 얘는 계속 이렇게 그려져 있을 테니까 다시 봐.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벗어났어. 하나밖에 없어. 그럼 6일 때, 7일 때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또다시 이 구간에 두 개가 생기죠. 그러다가 네가 이렇게 벗어나면 또 하나만 생기지. 오른쪽 끝, 다시 구간의 오른쪽 끝에서, 아니다. 주기의 오른쪽 끝에서 구간의 오른쪽까지의 거리가 여기를 벗어나면 된다고. 파이. 아니, 다시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감 잡았나? 저 수식을 한 단계 더 쓰면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거야. n파이 마이너스 3n이 그러니까 뭐예요? n번째 주어진 주기의 끝에서 n번째 구간의 끝. 그 거리가 4분의 3파이를 벗어나는 순간이라고 지금. 그건 같을 때. 그래서 이것도 동일 계산을 하면 이건 이제 17이 나와요. 아, 17? 맞나요? 아, 그럴 거야. 이런 계산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다시 봐. 이 구조만 잘 따지면 돼. 1. 좀 떨어져 있어.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거라고 지금. 이 구간에 너 하나 들어갔다고. 맞아? 그래서 끝자리에서 4분의 파이 벗어날 때, 4분의 3파이 벗어날 때. 이렇게 차분히 정리하면 일반화 시킬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좀 긴 얘기니까 딱 두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 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고 나면 아 쉽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렇게 규칙을 구성하는 방법도 좀 어렵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그럼 이건 귀납적으로 지금처럼 가는 거예요. 쭉 나열하면서 이 안에 있는 자체의 룰을 찾는데 그럼 내가 포인트를 어디서 잡았냐? 주기성이에요 이거 그냥. 단순 주기성으로 찾은 거야. 알겠죠?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다까지 정리를 합시다. 19번까지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는 사실상 조금 평이하게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다. 앞쪽 문제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선생님 문제 하나 수정해놨죠. 13번 문제는 중간보가 달라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이었다. 긴 시간 또는 긴 기간 동안에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시험장 가는 게 되게 힘들고 긴장되고 아마 좀 걱정도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적절한 욕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적절한.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욕심은 내가 시험장에서 그 어떤 1점도 허락하지 않을 거다.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다라는 단호함.
딱 욕심을 부려야죠. 하지만 과욕을 부리면 안 돼. 야, 찍어서 다 맞춰야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찍어서 다 맞춰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원점수가 85점 정도 나오는데 나 무조건 100점 맞을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원점수가 85점 맞는다면 80점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85점을 맞거나 86점을 맞거나 이러면 성공이야. 근데 여기다 대고 시험장 가서 막 90점이 됐으면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이 정도의 욕심. 다시 말하면 나의 실력을 벗어난 실수를 인정하지 않대. 나의 실력을 벗어난 과다한 욕심을 부리면 분명히 시험 시간에 또 오버하게 돼. 오버하면 어떻게 돼요? 페이스를 잃어. 페이스를 잃으면 100분의 100분처럼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만족되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거라고. 내가 너희들의 100점을 거부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100분의 시간을 나의 능력에 준하여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욕심이 필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버려야 될 문제들 확실히 꺾어내고 나머지 문제에 정확하게 집중해서 오답률을 최대한 낮추는, 최소한으로 낮추는 그런 형식으로 점수를 하나하나 벌어가는 그런 100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는 건 내가 아까 얘기하려다가 만 건데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10시면 국어시험이 끝나요. 10시가 국어시험이 끝나는 시간이야. 자, 국어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너희들의 멘탈을 흔들고도 남을 거야. 굉장히 힘들 거예요, 심리적으로. 하지만 종이치고 시험지를 제출한 그 순간, 답안지를 제출한 그 순간부터는 점수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너무 단순하게. 내가 쓴 게 정답이든 오답이든 이미 답은 결정된 과거야. 냉정하게 10시부터 뭘 해줘야 되냐. 구평시험지나 아니면 내가 너희들한테 준 수험장 극비노트 손글씨 해설집 있죠. 올해 3월, 4월, 6월, 9월, 10월, 9월, 저기 뭐야 6문제씩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손글씨 해설집. 그거가 됐던 구평 시험지가 됐던 들고 화장실로 튄다. 어디로? 무조건 화장실로 가. 화장실에 가서 기다려. 사람들이 많이 몰릴 테니까. 생리현상이 나오지 않더라도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서 계속 봐. 1번 이거죠. 1번 뭐 예를 들어서 1번 지수계산, 2번 뭐 삼각함수 아니 간단한 극한, 3번 수학적 확률 간단한 문제 뭐 이렇게 계속 읽는 거라고. 덧셈 정리 뭐 이렇게 계속 읽어 미분 접선 음함수의 미분법 계속 읽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계속 읽어. 머릿속으로 아이디어만 계속 떠올려. 30분까지 왔어. 또다시 1번부터 계속 읽어. 계속 수학으로 머리를 굴려야 돼. 화장실을 또 갔다 와. 그러면 보통 한 10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될 거야. 그럼 또 앉아서 계속 읽어. 선생님이 이제 준비령, 예비령이 울리면 선생님들이 이동을 하실 거고요. 20분에서 22분 사이에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분명히 이게 책상 정리하고 여기 서랍 다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시험지랑 모아가지고 다 가방에 넣어야 돼. 책상 속에는 그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돼. 무조건 뒤져보라고 그랬어요. 알았지? 그래서 모두 다 책상에 갖다 놓고 책상이란다. 가방에 갖다 놓고 또 앉아서 머리로 굴리는 거예요. 1번, 2번. 아까 그 이미지를 계속 살려가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라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해야 돼. 그래서 30분에 딱 시험지 받고 바로 들어갔을 때 너희들의 뇌는 수학적으로 바뀌어 있어야 된다고. 비문학이 머리에서 떠오르고 막 그냥 고전 시가가 떠오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 요 30분을 잘 쓰는 건 최대 5점 이상의 점수도 판가름해. 알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무조건 화장실을 갔다 오신다. 알겠지? 그리고 구평시험지를 빙글빙글 돌린다 머릿속으로. 그것만 잘 하시더라도 당혹감 또는 쉬운데 안 풀리는 이런 문제가 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꼭 부탁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수험장을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았고요. 이상 정현이었습니다. 수고했고 잠깐만. 잠깐만요. 저기 오늘 과제들하고 다 받았죠? 아마 나형 문제